저도 오늘 토종 비결을 팠어요. 그리고 저는 며칠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알고 있어요. 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아들 나 토종 비결 봤는데라고 하십니다. 신기한 건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내용과 제가 인터넷으로 본 토종 비결과 똑같아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연말이기도 하고 그냥 습관처럼 한번 눌러서 보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정확하지? 미래를 맞힌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예언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토종 비결을 다시 봐보면 상반기는 조심, 하반기부터 풀림, 사람 관계 주의, 돈은 들어오나 나감. 이 문장들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올해 사람 일로 괜히 피곤했지. 올해 분명히 돈은 벌었는데 왜 남는 건 없지. 그렇게 올해 운을 보고 너무 딱 맞는데 하며 믿게 되고 내년 운을 보며 맹신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 작년에도 본 것 같은데? 재작년에도 있었던 말 같은데? 그런데 이상해요. 그땐 그냥 넘겼던 문장들이 올해는 딱 제 얘기처럼 읽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저는 왜 매년 이걸 보고 있을까요?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믿고 싶다기보다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이 단어를 다시 쳐봅니다. 토정 비결 무료 운세.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에이 이거 다 비슷비슷하지.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말이잖아. 그런데도 스크롤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만 이런 고민하는 거 아니지. 연말이면 다들 이렇지. 이쯤 되면 저는 운세를 보는 게 아니라 연말을 어떻게 버틸지 힌트를 찾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신기하게 느껴지는지, 왜 이렇게 재미있는지, 그리고 왜 매년 이걸 다시 보게 되는지. 지식의 흐름 지금 시작합니다. 토종 비결을 읽다 보면 이상한 점 하나가 있어요. 미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막상 기억에 남는 건 미래가 아니에요. 언제 잘 된다 보다 이럴 땐 조심하라는 말이 먼저 남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토종 비결은 사람 마음부터 건드릴까요? 가만히 보면 토종 비결에 나오는 말들은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에요. 무리하지 마라. 사람 일로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돈은 들어와도 쉽게 나간다. 처음 보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님한테도 들었고 어른들한테도 들었고 어디선가 이미 들었던 말들이에요. 그래서 읽다가 이런 반응이 나오게 돼요. 이 말 누가 옆에서 해줬으면 좋겠던 말인데 이거 요즘 내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일지도 몰라. 토종 비결이 신기한 이유는 새로운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던 말을 지금 타이밍에 꺼내주기 때문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왜 더 못했지? 왜 아직 여기지? 이 선택 괜히 한 거 아닐까? 그런데 토종 비결은 이 질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답을 해줘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지금은 흐름이 그렇다.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 이 말을 읽는 순간 마음이 풀립니다. 마저 나만 뒤처진 건 아니었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토종 비결은 아무것도 대신 결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건 절대 하지 마라. 이런 말은 거의 없고 대신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금은 조심. 지금은 관망. 지금은 버티기. 이게 왜 편할까요? 선택의 책임은 여전히 나한테 있는데 마음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종 비결은 사람을 움직이기보다 사람을 진정시킵니다. 미래를 끌어당기기보다 지금을 정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종 비결이 맞아서 재미있다기보다 마음이 정리돼서 계속 보게 된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런 말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누가 만들어 온 걸까요? 그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통은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토정 이지암 선생. 토정 비결의 토정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토종 비결은 이지암 선생이 만든 거구나. 여기까지는 반쯤은 맞고 반쯤은 아닙니다. 이지암 선생은 어느 날 갑자기 미래를 예언하는 책을 혼자 써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 사이에 떠돌던 말들을 정리한 사람에 가까운 분이세요. 조선시대에도 사람들은 지금처럼 늘 불안해했어요. 농사는 날씨에 달려 있었고 장사는 운에 좌우됐고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예측이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때쯤엔 무리하지 마라. 사람 일 조심해라. 욕심내다 탈난다. 지금 우리가 듣는 말이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지함 선생은 이 말들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내용을 모으고 정리해서 한 해의 흐름처럼 엮어낸 분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작가라기보다는 편집자에 더 가깝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정리해주면 말이 더 오래 남는 것처럼요. 그래서 토정 비결은 특정 개인의 예언이라기보다 그 시대 사람들이 서로에게 해주던 말의 기록에 가깝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토종 비결이 몇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비슷하게 느껴지는 이유. 그건 사람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해하는 방식도, 욕심내는 순간도, 지쳐버리는 지점도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토종 비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답을 강요하지 않았고, 선택을 대신해 주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평가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람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펼쳐보고 마음이 복잡할 때만 읽고 다시 접어두는 글. 그래서 토정 비결이 없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이어져 온 걸지도 모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토종 비결을 보는 이유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과거와 달리 우리는 정확한 예측 시스템과 AI가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도 토종 비결을 볼까? 정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어요. 미래가 궁금해서라기보다 지금 마음이 조금 버거워서일 거예요. 연말이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올해 잘한 건 뭐였는지, 괜히 후회되는 선택은 없었는지, 조금 더 잘할 수는 없었는지. 이 순간 우리의 머릿속은 생각보다 시끄럽습니다. 내가 너무 느린 건가? 남들은 다 가는데 나만 제자리인가? 이 방향이 맞는 걸까? 그런 질문들 사이에서 토종 비결은 아주 다른 말로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네가 이상한 게 아니야. 지금은 그런 흐름이야. 조금만 조심하면 다시 설 수 있어. 이 말을 읽는 순간 마음이 살짝 내려앉습니다. 나만 이렇게 불안한 건 아니었지. 다들 이렇게 한 해를 넘기고 있었지. 토종 비결은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결정을 내려주지도 않고 책임을 가져가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토종 비결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건 답을 주는 글이 아니라 숨을 고르게 해주는 글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고 너무 비교가 많고 너무 쉽게 평가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토종 비결은 아주 느리게 우리를 타독여 주려 해요. 서두르지 마. 지금만 버티면 돼. 괜히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 이 말들이 사람을 앞으로 밀지는 않지만 넘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토종 비결이 맞아서 좋다기보다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않아서 좋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앞날은 여전히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하기 전에 마음이 조금 정리된다면 그 선택은 훨씬 덜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토종 비결을 보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약한 게 아니라 지금 좀 지쳐 있었던 거구나. 그래도 잘 버텨온 거구나. 그 생각 하나면 충분합니다. 토종 비결은 미래를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지금을 건너게 해주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그 말을 품고 새해를 맞이해도 됩니다. 그건 미신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온 방식이니까요.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이 아닌 모든 면에서 많이 좋아지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흐름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